17번까지는 진행했었죠. 18번부터 할 차례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걸로 따졌을 때 그 명제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인지를 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명제라는 거의 정의, 일단 어떤 문제를 풀던지 간에 정의, 단어 뜻은 제일 중요하니까요. 명제나 조건들 같은 경우에 꼭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도 말씀드렸었죠.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그 부정을 할 때는 뭘 한다? 어떤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이 어떤. 그러면 그리고는 또는 이런 식으로 꼭 부정을 할 때는 싹 다 부정을 잘 해주셔야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그 명제가 참이다라고 할 때는 화살표를 한 개가 아니라 두 줄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두 줄로 되는 그 사이에서 이제 P면 Q이다라는 가정과 결론에서 가정과 결론이 참이 될 때에 가정을 뭐라고 부른다? 충분조건이라고 부른다. 결론을 뭐라고 부른다? 필요조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앞에 나와야 되는 게 그거군요. 역이나 대우. 역은 뭘 바꾸는 게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게 역이라고 한다면, 대우는 자리를 바꾼 상태로 부정까지 하는 게 대우다라고 얘기했었죠. 해서 3단론법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도식화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연결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17번까지의 3단론법까지 진행했었고요. 그럼 이제 그 명제가 방금 전까지는 참인지 거짓인지 나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명제를 증명할 때에 있어서 명제를 증명할 때는 그럼 어떤 방법을 이용할까요? 가장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그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뭐 당연히 문제에서 잘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두 번째, 그렇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진리 조건을 진리 그걸 똑같이 가져가는,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뭘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대우를 증명하면 됩니다. 대우를 증명하시면 그 대우를 확인했을 때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단론법 같은 경우도 간단하니까 넘어갈 건데, 그거 말고 귀류법이요. 글씨가 이상하네요. 귀류법이 무엇인가요? 귀류법이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는 수학의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수학에서의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명제를 그걸로 정의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명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떠한 사실이,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P면 not Q이다는 사실이 된다는, 참이 될 거예요. 뭐라고요? P면 Q이다가 참이 되면 P면 not Q이다는 반드시 거짓이 되어야 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P면 not Q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거짓이면, 뭐라는 거야? 얘가 참이면 P면 Q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거짓이 될 거예요. 수학적으로 명제라는 거는 반드시 이분법으로 참 아니면 거짓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것 때문에 귀류법이라는 거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론을 부정해요. 즉 P면 not Q이다 라고 바꿔요. 그리고 이걸 증명하면서 모순을 찾습니다. 또는 오류를 찾으시면 돼요.
모순이나 오류를 찾게 되면 결국엔 P면 not Q가 거짓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는 Q이다. 아이고. P는 Q이다. 를 증명할 수 있게 이런 식 순서대로 가는 거. 결국엔 뭘 먼저 한다?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증명을 따라가 봐요. 근데 그 증명을 따라가 봤더니 결국엔 모순이 생기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해서 그 증명이 틀린 증명이다. 즉 거짓이다 라는 거를 확인합니다. 그걸 통해서 원래 있던 그 원명제 자체는 참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거는 뒤에 좀 더 세부 카테고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18번에 있는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 대표 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사실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그게 원명제 자체가 좀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대우를 통해서 증명한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A, B, C가 양의 정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짝수라고 한다면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 거에 앞서서 너네들이 기억해야 될 명제의 증명 중에 하나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A의 제곱이 KN이라고 하여 K의 배수라고 한다면 A는 K의 배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K가 소수일 때만 해당이 돼요. K가 소수라고 할 때에 이거를 증명해주는 교재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깔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덥지?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나를 기억하자고요. 예, 뭐라고? A제곱이 K의 배수이면 A는 K의 배수이다. 이것도 깔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A, B, C가 양의 정수일 때 A, B, C 모두 뭐가 되면? 홀수가 되면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홀수이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에 논리적으로 이 증명하는 이 파트는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자면 이 수하 자체는 증명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에서 벗어난 범위지만 이 증명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수1과 수2 내용들을 이용해서 수능에서 항상 늘 언제나 그 지문 제일 긴 문제 있죠. 너네들 이번에 모의고사 봤을 때도 아마 했을 거예요. 어떤 뭐 이런 식이 쭉 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을 가라고 할 때 그 가를 뭐 예를 들어 가를 FK라 하고 이 식을 만족하는 나를 뭐 GK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다의 값을 만족하는 애를 K라고 했을 때 그 FK 곱하기 GK는 얼마인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결국엔 증명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논리적으로 위아래 식을 비교하면서 그냥 채우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빈칸들 같은 경우도 결국엔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 그냥 찾는 건 쉽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식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전개하시면 4l제곱 마이너스 4l 더하기 1 더하기 4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 더하기 4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이라고 썼을 때에 그 다음 식을 보면 2로 묶여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2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그 애들을 몽땅 싸그리 싹 다 끌어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2l 제곱 마이너스 2l 플러스 2m 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2n 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했을 때 숫자상으로 3이 되니까 3 또한 3 중에서 2를 앞으로 집어넣어주고 남은 거 요거 하나만 챙겨주시면 되죠. 뭘 확인할 때 쓰냐면 짝수냐 홀수냐를 확인할 때 씁니다. 이므로 결국엔 1이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홀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 된다라는 식으로 찾아서 논리적으로 푸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거나 대뜸 그 빈칸부터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풀어야 돼? 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으면 논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나도 미치겠어요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데스크에서 히터를 틀고 있거든요. 데스크에서 히터를 틀고 있어갖고 여기 에어컨을 못 켜요. 이 건물 2층 전체에서 하나의 뭐라 해야 돼? 저거 실외기를 쓰고 있어서 냉난방이 동시에 안 돌아가요. 한쪽에서 난방을 키면 한쪽에서 냉방을 킨다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데스크에서 난방 켜놓고 있어요. 16도에서 난방을 키는 거 진짜 좀 너무하지 않나? 죽을 것 같아. 나 이 교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제발 너네들이 3층으로 내려가면서 나도 제발 다른 교실 좀 제발. 이래놓고서 나도 같이 3층으로 가는 거 아니야? 3층에 교실 2개 비는데, 중등 교실. 다산으로 넘어가서 그 선생님들이 우리 산적 씨랑 우리 두목님이랑 그 아랍왕자 되게 잘생기지 않았냐? 너는 되게 나만 그렇게 보나? 가요. 갔을걸요? 오늘은 있어요. 내일은 없어요. 예. 지금은 월수금은 여기서 화목토는 저기서 하고 있는데 18일부터는 저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저기 희정이랑 얘기하냐? 모르겠네. 한현우 선생님 계세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현우 선생님도 36 해설 강의 찍으시는 선생님 또 다산으로 가요. 다산으로 가요. 몰라? 둘이 형제인 거 알고 계십니까? 창민쌤이랑 현우쌤이랑 서로 형제인 건 알고 계십니까? 창민쌤이 형이에요. 알고 계세요? 왜 알아요? 어떻게 알지? 하나도 안 닮지 않았어요? 나 되게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해요. 그때 딴소리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두 자리가 비어요. 나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제발 그 강의실 진짜 최악인데. 한현우쌤 강의실이 이거보다 큰데 창문이 없어. 최악의 강의실이에요. 아니야, 아직 모를 일이야.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기해준대. 했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시발시발거리고 있으면 제가 그걸로 확정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분 으쓱으쓱 하면은 창문 강의실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체념한 표정은 여기에 머무르는 걸로. 제발요. 니네 반 배정은 다 됐죠? 지금 선생님 배정이 안 돼서 그렇지 반 배정은 끝났어요.
고등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배정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전달을 안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99%가 마무리가 됐는데 1%가 안 돼갖고 그 세부 조정한다고 얘기를 안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중등 같은 경우도 지금 90% 이상 마무리가 됐는데 나머지 10%, 9%, 뭐 그 정도가 미묘하게 이게 최종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계세요. 어쨌든 더 죽을 것 같아요. 자, 잘라. 다음, 자, 19번. 귀류법을 이용한 명제를 증명할 때 귀류법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무리수 증명입니다. 무리수 증명이라고 할 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써놨던 그게 이제 무리수 증명에서 가장 많이 써먹을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오씨. 떡인데? 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네. 그럼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결론을 부정,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순간 유리수의 정의상 루트 5라는 건 분수 형태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A와 B는 뭐 서로 소인 정소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겠죠. 라는 식을 정리해 보신다면 5b제곱이라는 값이 a가 되기 때문에 a제곱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따라서 a제곱이 뭐니까 a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따라서 a도 5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를 5k라고 놓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25k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5b제곱이 되어서 b제곱의 값도 5k제곱이 되니까 결론은 b제곱이 5의 배수라서 b도 5의 배수가 됩니다. 결국에는 a와 b가 서로 소여야만 하는데 이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와 b 모두 5의 배수가 되어야 해요. 따라서 이거는 조건의 가정에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루트 5는 무리수이다라는 식으로 풀이할 수 있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뭐 하라고? 결론만 부정해서 오류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된다. 결국에는 이런 대부분의 명제 증명 문제들은 어떤 문제 형태로 나온다? 빈칸 문제로 나온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명제 쪽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혹시 네, 한번 배우신 분들도 어디까지 설명을 해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대소비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수의 크기는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죠. 뭐?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그럼 같은지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대뜸 빼는 겁니다. 차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a-b를 해보았더니 이 a-b가 0보다 크더라. 그러면 당연히 a는 b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0이라고 한다면 a는 b,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a는 b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뭐 글씨가 자유분방해졌냐? a가 b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너네들이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구나 라고 배웠던 뭐? 제곱을 이용합니다.
제곱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곱만 해서 곧바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곱을 한 후에 차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제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양수에서만 볼 거예요. 양수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A제곱에서 B제곱 값을 뺀다면 이 식은 결국 여태까지, 그러니까 니네들 여기서 봤을 때 제가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학년 1학기 수업 나랑 같이 들었던, 작년에 나랑 같이 수업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길이를 A라 놓고 이 길이를 B라 놨을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라는 값이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루트 A는 루트 B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서 결국엔 제곱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라고 퉁 치고 넘어갔었어요. 기억나세요? 3학년 1학기 1단원에서 처음 배울 때, 제곱근 성질 배울 때 대소비교를 배우시고 그때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실험적인 거나 결과적인 걸로 배우지 않습니다. 뭐 하고 싶게 생겼어요? 되게 인수분해하고 싶게 생겼잖아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양수 더하기 양수는 이 값은 항상 언제나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요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다가 돼서 A가 B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값이 0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0보다 작다면 똑같이 라고 쓸 수 있는 이유가 직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계산식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하지는 않는데 가끔 우리 학원 교재에서는 그런 설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우리 학원 교재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교재니까? 거지 같은 정석에서부터 시작된 교재이기 때문에 그 정석 구닥다리 교재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 또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를 이용할 거냐면 이거를 특강에서 들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B를 이용하는 것도 대소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B를 이용하는 조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는 양수이고 B는 양수라는 조건이 포함될 거고요. B를 이용하였을 때에 예를 들어 B분의 A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A는 B보다 크다가 되겠죠. 똑같이 1이라고 한다면 A가 B가 같을 거고요. 작다면 A는 B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소비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가 세 가지 경우로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개념으로 알려줘요. 하지만 문제 풀 땐 이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고 계신 상태로 다른 문제의 접근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괜찮을까요? 자, 혹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수원 과정을 배우게 되실 분들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수업 때 했었죠? 이 인간 기억 못하는데? 아니, 책에 써있는 거 기억나. 자, 시간 없는데. 야, 지수 법칙에 의하여 A의 M제곱을 N제곱 하는 거는 A의 MN이라고 곱해서 쓴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루트 A라고 하는 애를 제곱하면 A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얘는 뭐예요?
a의 1제곱이에요. 그럼 뭔가를 제곱했을 때 a의 1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지수는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트 a라고 하는 애는 a의 2분의 1제곱이에요. 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은 사실 이걸로 설명하지 않고 수원 1단원에서 지수법칙 시작하자마자 1단원 첫 내용이 뭐냐면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배우십니다.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x를 n제곱하게 되면은 a가 될 때, 제곱하게 되면은 a가 될 때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어떤 애를 세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제곱으로 내려가면 이게 뭐라고 불러요?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4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애는 뭐라고 불러요? 4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n제곱근이라고 불러요.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게 지수 법칙 시작이거든요. 지수 1, 수원 1단원. 너네들 아마 18일 처음 내려가자마자 못 듣겠구나. 못 듣겠구나. 어쨌든 그거를 이제 들으실 거예요. 18일 날이요. 18일 날이 아니죠. 20일 날. 그렇게 수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들으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양수 조건 하에서 A가 0보다 큰 조건 하에서 0보다 크면 A의 n제곱에서 n이 클수록 1에서 멀어진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경우는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 4분의 1, 또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1024분의 1 점점 0에 가까워진다 말고 1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2 같은 경우도 제곱해서 2, 4, 8, 16, 32 점점 1에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요. 2라고 하는 애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즉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대략적으로 1.4라는 값을 가지는데요. 그럼 그 1.4라는 애를 루트를 또다시 씌우시면 대략적으로 1.44니까 1.1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뭐예요? 2의 4분의 1제곱입니다. 왜요? 얘가 2분의 1제곱, 이게 대략적으로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또 거기에 2분의 1 하는 거니까 4분의 1이에요. 그럼 또 다시 4분의 1 하게 되면 그럼 뭐가 돼요? 121, 1.11, 그러니까 1.0 뭐시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점점 그 값이 1에 가까워집니다. n이 크면 클수록 1에서 멀어지고 n이 작으면 작을수록 1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n도 0보다 커야 됩니다. n이 음수값을 가지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20번 좀 쉽게 보실 수 있을까요? 20번 한번 보실래요? 20번 문제, 자,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에서 내수 a, a제곱, 루트 a, a분의 1 내수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지수가 제일 클수록 작을 거예요. 누구? a제곱이요. 그 다음은요? a요. 그 다음은요? 루트 a요. 그 다음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a분의 1이 있겠죠. 역수를 취했으니 1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요 값을 지워주면 20번의 답을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차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뺐을 때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빼게 되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뭐 a-a 제곱이라고 하는 값에 결국에 a로 묶었을 때 1-a니까 1-a라는 값이 0부터 1 사이 숫자라면 여긴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그럼 여긴 플러스. 따라서 a가 a 제곱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증명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뭐이? 지수 관계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좀 더 빨리 푸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20-1번, 20-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3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해볼까요? 대소 비교를 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뇌를 잠시 옆으로 내려놓고 뭐부터 해봐? 빼봐. 뺀 다음에 정리해보는 거예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A 빼기 B라는 값은 뭡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공통인수 있어서 A 빼기 B 곱하기 D 빼기 C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으니까 A가 B보다 크고 B보다 작고 C보다 작고 D보다 작아요 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어요 마이너스,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어요 플러스, 그럼 얘는 0보다 작네요 라는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대수 비교를 해라. 그러면 계산이 안 될지라도 일단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부터 해라? 빼기부터. 차부터 구해봐라. 그럼 두 번째 21번. 이건 제가 안 할 건데 21번 대신에 21-1번 볼게요. 그 21-1번을 한번 확인할게요. 21-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의 30제곱과 3의 20제곱과 6의 10제곱을 대조 비교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나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못 참겠어요.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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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안 나와. 조금만. 저 카메라만 없었으면 이렇게 쏠 텐데. 이게 B를 이용해서 증명하시면 사실은 되거든요. 제곱을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라고 나오는 문제긴 한데 사실은 이거의 원래 의도는 B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 3의 20제곱분의 2의 30제곱 이라고 하는 애를 지수가 같도록 바꿔보는 거죠. 그럼 얘는 통째로 덩어리로 맞추면 몇 분의 몇으로 바꿀 수 있니? 3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하면 지수를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즉 몇 분의 몇이 돼요? 9분의 8이 돼요. 그럼 얘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분모가 더 커요. 따라서 2의 30제곱보다 3의 20제곱이 더 커요. 라는 식으로 보거든요. 이게 원칙인데요. 이런 무지막지하게 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푸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수를 맞추거나 두 번째는 밑을 맞추거나. 지금 2, 3, 6 같은 경우에는 밑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수를 맞출 수 있는 세 수의 최대 공약수로 잡아준 거고요. 그죠? 그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21-3번도 똑같이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대소 비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여유 있게 쓰고 있나?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 지금 그 앞에 있는 개념에 나와 있는 거기가 뭐였냐? 123페이지에서 이제 내용이 조금 들어가긴 할 텐데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진짜 정말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애들. 어디서 했었나요? 부등식의 성질에서 이미 다 했었어요, 여러분들. 2차 부등식 할 때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그냥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그럼 몇 개예요? 수두로 빽빽하게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외워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하는 몇 가지들은 외워서 쓸 필요가 있긴 하니까 거기에 있는 대표 유형 22번 밑에 탑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외우라고 하는 공식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법은 진짜 정말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뭘 기억하면 되냐면 결국엔 이겁니다. 어떤 수가 A와 B와 C가 실수라고 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뭘 이용하는 거야? 제곱 형태로 바꿔줄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로 만들 수만 있으면 이 값이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어때요? A제곱 뿔마 AB 플러스 B제곱 같은 경우요. 뭘로 생각하라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고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면 이거 4분의 1 B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뿔마 2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대부등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거. 2번 문제도 2번 탑솔루션의 2번 동그라미 보시면 곱셈공식 변형이고요. 3번도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그럼 4번 문제는 4번 문제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이? 절대값 A 더하기 B라는 값이 제일 작아요. 절대값 A 더하기 B라는 값이 항상 늘 언제나 제일 작아요는 아니고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값은 반드시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절대값 안에서 더한 값이나. 만약에 둘 사이에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면 0이 될 거고요. 둘 사이의 부호가 다르다면 이 값은 무조건 원래 있는 저 값보다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이거 지울게요. 요 뒤에 나와 있는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이건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값의 차는 그 합의 절대값보다 항상 제일 작을 겁니다. 부호가 같으면 0일 거고요.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이 절대부등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산술기하죠. 자, 그 2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기억 22번 문제예요. 기억 맞아요? 틀려요? 이거 빼보시면 돼요. 전개해서 빼보시면 이런 모양 나오죠. 원래는 완전제곱 형태로 묶어야 되지만 외웠잖아요. 외워주면 좋다라고 하는 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절대부등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저거는 니은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르겠으면 뭐 해봐? 제곱해봐요. 저거 제곱하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2 루트 절대값 A 절대값 B. 뭐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 여기는 2 절대값 A 절대값 B.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시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마이너스 2 루트 절대값 A 절대값 B. 그러니까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부등호 방향 보시면 잘못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에요.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셨으면 얘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어서 디귿 맞아요 틀려요?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입니다. 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식 성립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말 됩니다. 리을은요? 리을은요 제가 조금 헤맸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기억해줘야 될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이 2B 마이너스죠.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거 절대부등식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에요. 왜게요?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식 바꿔주시면 이거 2배에서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a, 2b 마이너스 ab 라고 한 거 바꾸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 이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뭐라 돼 있어요? 2배를 했어요. 그럼 이 식은 a제곱 2ab b제곱 2a 더하기 b 보이세요? 확인되십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더하기 1이죠. 완전 제곱식이죠. 성립하죠. 절대부등식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기억 디귿리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대부등식 문제들에서 시작돼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입니다. 알구전이라는 교재에서는 조합평균도 나오는데요. 그 조합평균은 교과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제로는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 때 알려주신다면. 근데 이거를 생뚱맞게 처음으로 그냥 퉁으로 이렇게 톡 하고 던져주면은 교과과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풀 수 없는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산술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산술적으로, 즉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평균값을 구하는 거. 즉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사실은 이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붙어있죠.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 그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기하평균이 뭐예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a와 b라고 할 때 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기하평균의 정확한 정의예요. 한마디로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니까? AB니까 그 AB라는 애를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얼마? 루트 AB죠.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평균을 2라고 뒀을 때 2라고 했을 때 평균의 역수가 역수의 평균일 때 조합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식 정리하시면 평균이라고 하는 값은 A
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나오거든요. 없어요. 이거 교과과정이 없어요. 이제 교과과정이 없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제나 늘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제곱을 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을 줄여서 이제 산술기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 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대표용 23번. 괜찮아요. 산술기하는 뭐라고요?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형태를 이용하기 가장, 왜? 하나씩, 그거를 식을 해주신다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식으로 쓸 때 나오는 문제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뭐 그냥 24번, 23번 지금 잠깐 건너뛰었고요. 24번도 제가 건너뛰었어요. 23번은 좀 이따 같이 볼게요. 대표 유형 25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푸실 수 있을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형태?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 탑 솔루션 2번 문제를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2번 케이스 한번 읽어주세요. 양수 AB에 대해서 상수 더하기 AB라고 하는 건 상수 더하기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뒤에 뭔가를 갖다가 붙이면 그냥 갖다 붙인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라는 성질 이용하시면 되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그러면 이거를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 중에 대부분의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역수꼴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표 유형 25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형태고요. 그죠? 그 유제 25-2번도 나와 있는 형태인데 25-3번 같은 경우는 그럼 뭐예요? 저거 전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값을 구할 때는 역수꼴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AB 플러스 1 더하기 9 더하기 AB분의 1 라는 식으로 바꿔 풀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AB 더하기 AB분의 1 플러스 10이 되니까 그 값은 12보다 크거나 같겠죠. 라는 식으로 이제 풀이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물론 거기에 있는 오답 정리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로 푼 거긴 하겠지만 항상 역수꼴 형태로 풀이가 진행이 될 때에 루트 안에 집어넣어도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통수가 보이잖아. 말하고 있는 중에 나갔었냐? 너 아까 그대로?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산술기하를 어떤 식으로 응용하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별분의 세모가 나와 있을 때 이때 어떠한 다른 네모가 보인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바꿔줘요? 이걸 산술기하를 써먹을 수 있게 하려면 네모라고 되어 있는 거 대신에 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무슨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역수꼴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 있는 문제 26번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26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A-1 더하기 A-1분의 4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요? 2 루트 4라고요.
그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허근을 가질 때 1-a라는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아, a-1이라는 값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를 만족하니까 이 식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거랑 다른 문제 26-1번은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역수꼴 찾으라 그랬죠. 역수꼴 찾으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풀면 됩니까? 26-1번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입니다.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 더하기 c분의 1 전개하시면 돼요. 그럼 역수꼴이 만들어집니다. 자, 26-3번도 뭐 비슷한 형태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 코시-슈바르츠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 항상 쓸 때 그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코시 슈바르츠라고 하는 거 그냥 그 폼만 기억해서 외워서 대입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x라고 얘가 반드시 x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 있는 모양을 똑같이 맞춘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이? 얘네 둘을 곱한 값이 a제곱 x제곱이면 요 앞에 있는 애를 제곱한 값이 a제곱 x제곱이네? 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이가 되냐면 지금 대표 유형 27번 한번 확인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4y제곱이라는 값이 4라고 나와 있고요. 아, 이걸 쓸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y제곱 이쪽에다 써주고 앞에다 뭘 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뒤에다가 뭘 쓰냐면 x 플러스 4y의 제곱을 쓸 겁니다. 그럼 앞에 들어갈 숫자가 뭐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지만 얘랑 곱해줬을 때 x제곱이 되냐? 1이요. 그러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지만 얘네 들을 곱했을 때 16y제곱이 되겠냐? 4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네들 곱한 거, 얘네들 곱한 거가 각각 앞대가리 제곱, 뒷대가리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4, 5, 20 최대값은 루트 20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20 이런 식으로 확인 가능하시겠죠. 대표형 28번은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질문하시고요. 제가 23번 유형 안 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실수 xy의 값에 관계없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결국엔 이거 그래프 모양으로 생각했을 때 뭐예요? 축보다 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랑 똑같죠? 결국엔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하시는 문제예요. 대표형 23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표형 23번 문제는 뭐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만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하신다면 그걸 0보다 작은 걸 만족시킬 수 있는 m값, n값 같은 경우는 네, 최소값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도 더 나가야 되는데 진도 더 못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못 나, 네, 딱 한 3분 정도 남아서 진도는 더 못 나갈 것 같아서 월요일날 지옥도가 펼쳐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개념 설명, 개념 요약 정리 한번 짚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함수의 뜻, 대표 유형 1번부터
12번까지 풀어와 주실 수 있는 걸 풀어주세요. 먼저, 미리. 있는 거 어? 아니면 다요? 어드밴스 빼고요. 아, 오늘 빼고요? 네, 어드밴스 빼고 유형 12번까지요. 진짜예요? 네, 어드밴스 빼고 185페이지까지요. 그러니까 명제 쪽은 어드밴스 포함이고요. 해보시고 안 되면은 이거는 무리해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포함하시고요. 대신에 함수는 유형 12번 문제까지 페이지로 따지면 185쪽까지만 풀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제가 뒤로 할게요. 이거를 제가 토요일 날 왔을 때 마무리를 하려면 니네가 숙제를 조금 더 해와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거나 개념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게 있다거나 그런 부분 있으시면 수업 때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나갈 진도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자면 그냥 함수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1대1 대응, 그다음 1대1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것들 설명하고 그냥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혹은 안 돼도 합성함수까지는 최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마지막 수요일 날 진행하게 될 내용이 이제 함성함수, 역함수 중에서 남은 거 마무리하고 다항함수 관련돼서 이제 진행되게 될 겁니다.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와 이제 그런 것들을 2차 함수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는 게 이제 다항함수 복습이죠. 네, 이런 거를 수요일 날 해서 진행을 해서 43번 유형까지 있는 거라서 조금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좀 빡세게 좀 진행을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